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비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의 유지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일반 모델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모던부터 인스퍼레이션 트림까지 있고요. 사전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판매가 된 트림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판매가 된 트림은 모던 트림이고요. 현재 다나와 기준으로는 어떤 트림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지비 기준은 사전 계약 때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비교를 할 예정이고요. 투싼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배기량이 모두 1.6 배기량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류비 외에는 운영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선택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대리 개인적인 추천 옵션으로 선택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옵션은 두 가지 선택 아니고요. 첫 번째는 모던 등급을 선택을 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게 출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선택을 해서 이왕 사는 거 가장 좋게 출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가성비 선택 옵션을 보면 제가 선택하고 싶은 옵션은 멀티미디어 내비 1, 컨비니언스, 익스테리어 옵션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1 안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하이패스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던 등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컨비니언스 안에는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역시 모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옵션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익스테리어 옵션 안에는 LED 헤드램프, LED 깜빡이, 18인치 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헤드램프가 벌브 방식이면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이나 어두운 밤에는 가시거리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봤을 때에도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투싼 하이브리드 가성비 구성은 3,098만원입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한 가격이고요. 이 구성으로 했을 때 단점은 일단 계기판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니라 일반 바늘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계기판 디자인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뒷좌석 에어벤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도 가성비로 선택할 때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보면 플래티넘 옵션과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 있는데 플래티넘 3 옵션 안에는 서라운드 뷰, 보스 사운드, 후측방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 좋지만 플래티넘 가격이 157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안 넣을 것 같기는 한데 풀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일단 선택을 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역시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풀옵션 구성을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포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구성을 했을 때는 3,737만원입니다. 최상위 트림과 가성비 트림의 가격 차이는 639만원 정도가 나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동차 세금을 보면 투싼 하이브리드는 1.6 배기량이라 세금은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1년에 29만원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자동차세는 2년까지는 똑같고 3년차부터는 감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4,000원 정도씩 감면이 돼서 5년차 자동차세는 25만원 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년차와 비교했을 때에는 4만원 정도 감면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5년차 자동차세를 합계를 해보면 136만원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취등록세를 보면요. 차값의 7%인데 공장가의 7%예요. 그래서 세금을 제외하고 7%를 계산을 하면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201만원의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241만원의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는데 투싼 하이브리드가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40만원을 할인을 해서 200만원대의 취등록세가 나오는 거고요. 동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솔린과 디젤 모델보다 취등록세가 하이브리드가 가장 저렴하긴 해요. 다음은 유류비를 살펴볼 텐데 투싼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연비가 만족스럽습니다. 이륜 18인치 기준일 때 16.2km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금일 날짜 기준 휘발유 가격으로 기름값을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만 탔을 때 88만원, 1년에 1만 5천 탔을 때 133만원, 1년에 2만 탔을 때 177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휘발유 가격이 지금 며칠째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을 염두하셔서 유류비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계산해드린 연비는 어디까지나 복합연비 계산입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서 실연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보면요. 만 30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보험 가입 기준은 102만원, 그리고 기존에 보험을 쓰고 계셨던 분들은 85만원의 보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보험
보험료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역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물은 5억이나 10억이나 보험료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꼭 10억을 지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투싼 하이브리드의 차값을 포함한 5년치 운영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3,737만원, 자동차세는 136만원, 취등록세는 201만원, 보험료는 512만원,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665만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모두 합산을 해보면 5년 동안 5,253만원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드린 보험료는 신규 가입 기준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험을 쓰고 계셨던 분들은 5,253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더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투싼 하이브리드의 할부비를 한번 볼게요. 할부 비용은 두 가지 경우의 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36개월일 때와 60개월 때로 나눠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36개월일 때 할부 이율은 3%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올할부로 구매할 때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108만원, 30% 선납 시 76만원, 60% 선납 시 43만원의 비용을 납부하게 되고요. 30%를 선납하려면 1121만원을 선납하셔야 되고요. 60%를 선납하려면 2242만원을 선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비용에 운영 비용을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운영 비용은 아까 계산한 걸 월 단위로 나눠서 차값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올할부 시 136만원, 30% 선납 시 103만원, 60% 선납 시 71만원, 일시불 구매 시 27만원의 운영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싼 하이브리드를 36개월로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60% 선납인 2천만원 이상 선납을 하셔야 가계에 큰 부담이 없이 차량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60개월 기준으로 보면 이율이 3.2% 이율로 계산을 했고요. 올할부 시 67만원, 30% 선납 시 47만원, 60% 선납 시 26만원의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운영비를 더하게 되면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올할부 시 92만원, 30% 선납 시 72만원, 60% 선납 시 52만원, 일시불 구매 시 25만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60개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너프하기는 한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을 하시려면 1,000만원 이상 30%는 선납을 하셔야 부담이 없이 이 차량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계산해드린 운영비에는 고장이나 수리에 대한 예비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월 운영비용에 5만원 정도씩 더하면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0개월 기준으로 5만원이면 300만원이잖아요. 그 비용이면 엔진오일, 타이어, 기타 소모품은 모두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하이브리드 차량을 설명드리면 배터리 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배터리 고장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고장에 대한 변수는 빠진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